안녕하세요. 이종태 강사입니다. 대구 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온종일 학습토, 부자들만 아는 재테크 노하우 1강, 재테크에 관한 모든 것, 금융경제 재테크 전공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경영학과 졸업하고 영남대학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을 학위를 받았습니다. 36년간 대구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현직은 행복경영연구소 대표고 영남 이공대학교 교수, 2000여 회 재테크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강사 경력에 믿음이 가면은요, 강의에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7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강은요, 오늘 하는 재테크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모든 것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강은 펀드와 보험의 모든 것.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다. 바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펀드와 보험 부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3강은 금융상품, 주식의 모든 것. 대출의 기술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금리를 싸게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강은요, 자녀와 사회 초년생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자녀 경제교육 10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경제교육 10분을 정리하면 첫째, 취업과 상관없이 학교 졸업에 3개월까지만 용돈 주겠다. 두 번째, 학교 졸업하면 6개월 내 분가하라. 세 번째, 결혼비용은 얼마를 지원하는데 뭘 왜 등이 좋겠다. 미리 이야기하세요. 네 번째, 대학에 들어가면 알바를 꼭 하라. 경험, 자립심, 취업에도 도움 된단다. 다섯 번째, 40 전에는 창업하라. 중소기업 취직이 오히려 유리하다. 여섯 번째, 죽었다 생각하고 종잣 1억부터 모아라. 그때까지 차 사지 마라. 일곱 번째, 부모와 함께 살면 70%, 독립하면 50% 저축하거라. 여덟 번째, 사교육, 유학, 어학연수 자금은 또 세뱃돈 없는 주식에 투자해주겠다. 아홉 번째, 18세부터 국민연금 실손보험 가입해주겠다. 취업하면 인수하거라. 열 번째, 신용카드, 담배는 백해무익이라 할부금이나 빚은 지지 마라. 자, 5강은요,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를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 도대체 내 집은 살 집인가 팔 집인가 여러 가지 궁금하죠. 6강은 품격 있는 부자들의 재무설계 노하우. 세상에는요,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즐겁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멋있게 사는 방법. 나이에 걸맞게 살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마지막 7강은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재산 10억만 넘으면 상속 정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자녀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용돈 타 쓰는 부모다. 이런 내용으로 7강을 진행할 것이며 한 단계 한 단계 듣고 나면은 전체의 금융지식이 수준이 많이 향상될 걸로 기대합니다. 요즘 강의는요, 필요하거나 기가 막히거나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러주질 않아요. 그러고 실천 가는 이야기. 강사가 체험한 이야기 아니면 인기가 없습니다.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6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화가 난 5마리, 끼어든 녀석이 물었습니다. 넌 뭐야? 그러자 그 송사리가 다소곳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요? 저 꼽살인데요? 외국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사미가 눈깔 사탕이 무섭대요. 이유가 할머니 뼈다구 내장탕 무시무시하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산채 비빔밥이래요. 돈 버는 눈. 은행에 다니면서 왜 돈 걱정할까? 평균 연봉이 높아도 거의 돈이 없답니다. 자금 융통이 쉬운 만큼 빚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부자들만 상대하니까 씀씀이가 매우 크대요.
연봉이 많은 은행원이 돈 걱정하는 이유는 사람은 장점만 이야기하지 고생한 내용은 크게 밝히기 꺼립니다. 그런 이야기만 주로 고객들한테 들어서 돈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원이 기껏해야 부자 심부름꾼 수준이다. 저도 은행원 출신입니다. 빠르고 느린 음악으로 고객의 쇼핑 시간을 관리한다.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클래식 같은 느린 음악을 틀어 오래 머물게 하고요. 북적대는 시간에는 빠른 음악을 틀어 쇼핑 속도를 높입니다. 우수 고객은 뜨거운 차를 줘서 천천히 나가게 하고 일반 고객은 시원한 차를 대집해서 빨리 가게 합니다. 부자들은 왜 중고차를 살까요? 가난한 사람은 1,000만 원만 있으면 할부를 깔고 차를 삽니다. 미국 부자들은 절대 새 차를 사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개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출고한 지 한 달 된 차도요 20%는 삭감이 됩니다. 손님만 헬스장이 왜 문을 닫을까? 헬스장을 내쫓고 자신이 주인이 운영하거나 임대료가 비싼 병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헬스클럽이 잘 되면 건물 전체가 임대 잘 나가기 때문이죠. 권리금도 못 받고 시설 투자금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유회사는 왜 주유소를 무상으로 지어줄까요? 땅만 있으면 담보 설정하고 주유소와 기름값을 외상으로 제공합니다. 가격 조정 권한까지 모든 것을 정유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회사는 목 좋은 땅으로 돈을 법니다. 시멘트 회사와 레미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지 않는 동네 슈퍼는 부동산 가치 때문입니다. 장사는 표면상 돈벌이고 진짜 돈벌이는 상승하는 땅값이죠. 물론 이런 전략 전제 조건은 차익금이 없어야 됩니다. 비리 쓰면 안 되죠. 맥도날드는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먹이 좋은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만 고집합니다. 부동산은 7년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게 맥도날드 내부 핵심 사항입니다. 맥도날드 의자는 불편하고 스타벅스 의자는 편하다. 배가 부르면 추가 매출이 적어지니까 속도가 생명이죠. 안락한 의자는 오래 머물러 추가 매출을 유도합니다. 15분 안에 밥 먹으면 10% 할인해주는 식당도 있답니다. 7,000원 뷔페는 어떻게 마진을 남길까요? 실질로 원하는 대형마트 식품부 사장입니다. 동생은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남아도는 식재료 시간이 지났어. 내일 되면 못 파는 거 싸게 구입하거나 그저 가져와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도로변 과일 장사는 어떻게 돈 벌까요? 과수원을 소유하면서 남은 시간을 자기 물건으로 임차리 없이 파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과일 장사를 접어도 핵심 사업은 그대로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보답에서 특별한 부업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바보 재테크. 없어지는 술. 사학가 3명이 필리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젊은 필리핀 도우미가 오고부터 문제가 생겼대요. 비싼 양주가 매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하루는 술병에 오줌을 채워뒀는데 역시 오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를 조용히 불러서 추궁했답니다. 하는 말이 요리에 사용했대요. 돈을 보는 태도는 세상을 보는 태도와 같습니다. 돈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자기 삶도 함부로입니다.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자기 삶도 소중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부의 전제 조건은 돈을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고 이동찬 코롱 명예회장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머니에 한 번 들어온 돈은요, 딴 돈 이런 돈 명분 없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가상화폐로 3일 석 달 만에 3억 벌었다 책을 보니까 국내 식당의 최고 선택 메뉴는 아무거나. 현대인들은 늘 선택에 두려움을 느끼고 살죠. 의사결정 장애자들도 참 많습니다. 재테크 바보. 첫 번째,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두 번째, 노란우생 미가입한 자영업자. 세 번째, 개인연금
미가입한 사람. 네 번째, 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과다, 중고하게 가입하는 사람. 다섯 번째, 주식, 자동차, 주택을 사고 파고 횟수가 잦은 사람. 바보입니다. 다섯 번째, 골프, 외제차, 비싼 취미에 빠진 기분파. 여섯 번째, 빚내서 주식하거나 빚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 일곱 번째, 무이자 할부 좋아하는 사람. 여덟 번째,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고 용돈 타쓰는 부모. 열 번째, 절약과 인색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11번째, 딴 주머니 차는 부부. 12번째, 어설프게 하는 사람. 어설프게. 13번째, 기가 얇은 사람. 14번째, 금융사에 근무 치는 척에 강권 잘 당하는 사람. 실적 때문에. 부부 경제를 합산하라. 불륜 다음에 부부 문제가 곧 동궁합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자가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잘하는 사람이 하거나 돌아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후회하는 재테크 1위가 지인을 통한 보험 가입이라고 합니다. 지인이 보험 설계사면요, 나의 생로병사 모두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친구가 정보사 직원이면 모든 자산이 주식과 펀드로 구성되어 있대요. 친척 연예원이면 금융, 백화점, 잡동사니가 되어 있답니다. 이혼한 친구 3명이면 나도 이혼할 확률이 높답니다. 15번째, 투자 종목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또 단순한 사람. 16번째, 땅값 계속 오를 거라 믿고 빚 안 갚는 사람. 7번째,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사람. 카드로 사용한 돈은 빚인가 고등학생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71%가 빚인지 모르고 있답니다. 경제교육의 현주소이죠. 만 가지 이득도 한 가지 단점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유류비, 교통비, 영화비, 비상금 용도만 가져라. 빚이 있다면 할 것 다 하고 살지 마라. 소비를 위해 빚내는 것은 탐욕입니다. 특히 할부가 그렇습니다. 잘 챙긴 연금 하나, 열재산 안 부렸다. 그리스 서사시 사이렌의 유혹이 있는데요. 돛대에 자신을 묶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었다. 돈은 사이렌 이상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연금이 곧 유혹을 이긴 돛대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의 모든 것. 신유유상종. 공무원, 군인, 교직원, 은퇴한 사람끼리 모인대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끼리 모인대요. 퇴직을 하면 기초연금만으로 사는 사람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인답니다. 경제 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재산이 있어도 월 수입이 없는 노인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치매가 왔거나 요양원에 입사하는 순간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목돈이 아니라 월 수입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쓸 수 있는 돈만 내 돈이다. 국민연금으로 내 돈을 만들어 봅시다. 벌 땐 벌고 쓸 때 쓰는 여자를 위한 돈 버는 선택이라는 책이 보니까 노후준비 방향을 바꿔라. 10억 이게 아니다. 매월 200, 매월 300이다. 다른 것을 축사하더라도 연금에 더 넣자. 준비된 연금이 부부 사랑의 활용 정점이다. 첫째, 국민연금은요, 노력하면 월 200만원 연금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 주택을 맡기고 연금 받는 건데 죽을 때까지 살면서 돈도 나오고 남은 것은 상속도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죽어야 나오니까 나하고 상관없죠. 네 번째, 연금보험 저축. 연말정산 소득 공제용. 그 다음에 변액 신탁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란우산 공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필수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밥 먹고 퇴직연금으로 옷 입고 개인연금으로 놀아라. 공적연금의 수익률을 앞선 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비가입은요, 필수 중에 필수다. 자녀 상속을 생각하지 말고 주택연금도 고려하라. 연금은 장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 있는 전업주부나 18세에서 27세까지 아이는 국민연금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첫째 직장 가입자, 4대 보험 적용자고요. 60세 미만이죠. 납부는 60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고요. 근로자가 있으면 직장 가입자 됩니다. 임의 가입자, 아까 이야기했죠. 소득 없는 전업주부, 만 18세에서 만 27세 미만 군인, 학생, 원할 경우입니다. 네 번째, 임의 계속 가입자. 예를 들어 10년을 60세 넘어도, 65세 넘어도 10년을 못 채웠거나 또 60세 이후 내가 받을 때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있습니다. 57년에서 60년생은 62세부터 받습니다.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받고요. 만입니다.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받고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요. 사업장 경우는 본인이 반, 사업주가 반, 총 9% 중에 4.5, 4.5 나눠하고 사업장 이외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전업주부들은 9%. 다 부담해야 됩니다. 9%는 자기 소득의 9%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수익률이 처전 없습니다. 월 불이백이 30만원 경우에 20년 기준으로 거의 7.9배는 높고 100만원은 3배, 236만원 넣으면 1.8배, 300만원 넣으면 1.6에서 2.7배, 468만원 최고 고액 납부자입니다. 1.4배나 많습니다. 그 다음 물가 인상률이 반영돼서 매년 2, 3만원 오릅니다. 생계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좀 더 주고요. 장애인이 생기면 장애인금으로 변해서 더 줍니다. 내가 죽으면 부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또 이혼하면 반분할되고요.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자, 임의가입이란 자세 설명드리면 전업주부, 집에 있는 사람, 18세, 27세 자녀, 군인, 학생. 9만원 이상만 납부하라. 월 10년 납부하면 평생 월 18만원, 20년 납부하면 월 34만원, 30년 납부하면 월 50만원, 9만원 납부했을 경우입니다. 이보다 더 가입하면 더 나옵니다. 물론 하후 상 박이라 해서 작게 넣으면 이자를 많이 주고 많이 넣으면 이자가 적지만 그래도 다른 상품보다는 월등히 금리가 높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도 해줍니다. 전업주부가 아니고 남자들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입하세요. 자, 외벌이라도 맞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로. 그리고 강남의 전업부자들도 임의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탈 때까지 국민연금은 계속 내면 유리합니다. 초저금리 시대 국민연금하는 수익성분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 무조건 오래 사니까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이중효과입니다. 국민연금 더 내고 오래 내고 늦게 받아라.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민연금 관리 원칙이다. 결국은 빨리 18세부터 빨리 시작하고 직장이 없어도 계속 납입하고 납부기간이 60세까지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는 62, 63, 64, 65세부터 쭉 넣었잖아요. 거기 2년, 3년, 4년까지 계속 탈 때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 이직이 된 사람한테 참 많죠. 이거 보배입니다. 중간에 빠진 만큼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공단에 방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처녀 때 한 3년 정도 직장 가입해가 국민연금 한 3년 납부해가지고 결혼한다고 퇴직하면서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50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한 20년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 옛날 받은 거 뭐 2, 300만원 계산내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한 20년간 납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혜택이 많다 보니까 10년으로 줄었습니다. 한 10년간 납부. 그 금액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만원에서 아까 48만 얼마입니까? 그까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형편대로 넣으면은 넣는 순간 국민연금 수령 날짜가 되면은 나이가 되면은 바로 뭐 100만원, 2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전에 가입하고 한 달이라도 납부하고 방치한 게 있거나, 두 번째, 해지해서 일시금이 받은 적이 있다면 대박 재테크입니다. 받은 돈 반납하고 지금까지 정상 불이익을 계산해서 일괄 납부하라. 단번에 고수령자가 된다. 폭발적인 신청으로 10년 제한했다. 자, 60세까지 의무 납부 기한 지나도 수령 때까지 계속 납부하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전화도 됩니다. 매달 3만원, 4만원 증가되는데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낸 돈의 서너 배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 6% 감해집니다. 5년간 30% 손해보지요. 독배입니다. 하지 마세요. 옛날에 58년생 개띠까지 오히려 조기 수령하기에 나았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했는데 지금 아주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아까 조기 수령할 때는 연 6%씩 감했죠. 연기 수령은요 연 7.2% 더 줍니다. 결국 5년간 연기할 수 있는데 36% 이득이에요. 여러분,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사람이 136만원 받게 됩니다. 물론 5년간 안 받죠. 그래서 오래 살아야 이득입니다. 평균 수명 이상 생존을 유리하고 연리 7.2%짜리 금융상품이 없습니다. 형편되면 연기하세요. 꼭 5년이 아니고요. 월 단위로 5개월, 1년, 2년 형편대로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걸어서 넘는 사람도 있고요. 헬기 타고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쉽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이종태 행복TV 유튜브를 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중에 소득이 있으면 최고 50%까지 5년간 감액된다. 이때는 계속 추납하거나 연기 수령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직장이 다닐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250이 넘거나 300이 넘으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연기하세요. 2022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연수령이 2천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가족한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연기 수령하라. 부분 연기 수령하라. 저도 한 달에 거의 한 200만원 올 3월 25일부터 받게 됐는데 이게 당장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한 달로 보험료, 의료보험료 한 20, 30만원 내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연기했습니다. 2천만원을 그 이하로 낮췄습니다. 월 200만원 수령 시 매월 160만원 수령하고 40만원 5년 연기하면 1년에 2천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시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내 국민연금 10년 미만 같으면 40%, 내 받는 금이 40% 부인한테 가고 10년에서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내가 받는 거 60%가 살아남는 배우자한테 갑니다. 가입 기간 10년 안 돼도 질병, 부상 원인 사망 시 역시 유족연금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총정리하겠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 믿을 건 정부밖에 없다 했죠. 하후 고율입니다. 금액을 적게 넣을수록 이익이 많고 물가 연동 매년 2, 3만 원 올려주고요. 임의가입, 주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가입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조기수령 1년에 6%씩 5년간 감해집니다. 빨리 받을 수 있고 추가 정액이 가능하고 또 중단도 되고 또 중단했던 게 연결도 됩니다. 또 옛날에 받았는 거 반납도 되고 또 추가 납부도 되고요. 연장 감액이 되고 부분 연기도 되고 일부 건강보험료를 위해서 죽으면 유족연금도 되고 이혼하면 분할도 되고요. 크레딧 제도에서 출산하거나 군에 가거나 내가 실업자 고용보험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일부 국민연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수 혜택 예를 들어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거나 65세 이상 고연령 부모가 있다면 한 달에 얼마씩 더 줍니다. 가족수당처럼 압류가 안 되고요.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대체로 복잡하고 어렵죠. 따라서 다 안락하지 말고 아는 사람한테 궁금한 사항 그때 질문하는 방법도 대단히 좋습니다. 저 전화번호 강의 뒷부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받을 수 있나입니다. 고갈은 2056년도 예측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첫째, 나비백 소득 공제 혜택. 연 500만원 소득 공제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기능도 있습니다. 상해, 사망, 후유장애 최대 월부금의 150배. 여러분, 노란 우산 공제만 가입하면요, 짜더라 다른 보험은 조금 줄어도 되겠죠. 세 번째, 31회 이상 납부하면 해약 환급금 중간에 중도해지에도 100% 넘습니다. 네 번째, 수령에게 저율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자 압류로부터 100% 보호됩니다. 이건 압류 안 됩니다. 주택연금의 모든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과 매입형, 매입임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거주하고 평생연금 국가보장하는 주택연금. 199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미국 MIT 로버트 모튼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의 축복이라. 첫 번째, 평생거주와 평생연금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두 번째, 이자가 적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 사망 또는 원하는 때 정산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열나들 안 부러운 든든한 효자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감액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자녀들에게 집도 안 빼앗깁니다. 연금 받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사는 집을 담보로 하고 매일 정액 돈을 받는 상품인데, 주택연금공사가 보증을 하고 은행에 대출해서 대출로 연금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연금하고 이자, 가입자 사망 후 집 처분해서 상환하는 그런 형태죠.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연금인데, 이거는 2020년 기준이지만 지금 조금씩 올랐을 겁니다. 60세가 만약 3억짜리 아파트를,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한 달에 62만원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5억짜리 같으면 103만원, 7억짜리 같으면 145만원 나오고요. 만약에 70세에 가입한다면 3억짜리도 92만원 한 달에, 그 다음에 5억짜리는 135만원, 그 다음에 7억짜리는 215만원이 매달 나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요, 첫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공시가입니다. 9억 이하라야 된다. 시가 한 12, 3억 정도가 공시가 9억 정도래요. 다주택자 합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특징, 대출이 있어도 되고요. 두 번째, 50%까지는 한도를 정해서 수시로 목돈으로 차일 수 있다. 무슨 뜻이냐? 내가 그 한 반은 주택연금 받고 반은 놔놨다가 필요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도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가입해서 수령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적게 받으면 상속되고 오래 살면 더 받습니다. 여러분, 농지연금, 농지도 연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데 이 내용이 있으면 문의해보거나 전문가한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형 매입임대, 집을 정부에 팔고 임대로 사는 방식인데요. 3억짜리 주택이라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매달 146만 5천원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62만원 나옵니다. 물론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 20년간이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형이니까 비교는 안 되죠. 공공임대에 가서 임대료는 따로 내야 됩니다. 많이 받는 대신. 연금 매입형은 액수는 많지만 거주지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의해 보시고 인터넷에 조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 정도만 소개합니다. 자, 이제 절약 마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 어떻게 두 눈이 모두 눈탱이 밤탱이가 됐는가? 교회에서요, 앞에 선 뚱뚱한 여자가 섰다 앉았다 하는데
치마가 똥꼬에 낑겼길래 불편할까 싶어서 살짝 빼줬대요. 그러니까 펀치가 날아왔답니다. 아니 왜 양쪽 눈 다 시퍼래요. 그러니까 빼는 거 싫어하는 줄 알고 살짝 낑가줬는데 한 방 날아왔대요. 예, 남일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라는 책이 보니까 간단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 뭘까요? 첫째, 버는 돈보다 적게 쓰기. 두 번째, 남는 돈으로 저축하기. 세 번째, 돈이 불어나도록 투자하기. 비교, 체면, 과시, 유혹 때문에 실천이 쉽지 않죠. 자, 절약에 4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 둘째, 체면. 셋째, 과시. 네 번째, 유혹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옆집 때문이다. 옆집에서 차를 사면, 가전제품을 사면 나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을 쫓아 살죠. 남들과 다른 삶을 두려워합니다. 물드는 게 사람이다. 법정스님의 말씀인데요. 술 마시는 친구, 욕 잘하는 친구, 욕심 많은 친구, 책 많이 읽는 친구 옆에 있으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 물던데요. 이혼한 친구 3명이 있으면 이런 확률이 높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쪼잔하지만 방법은 절약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지출밖에 없습니다. 수입,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을 누구도 관리할 수 없죠. 진짜 소득은 버는 게 아니라 남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비를 합니까? 소비를 당합니까? 당신 집에 당신이 사는가 물건이 사는가? 소비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많고요. 그걸 합리화하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은퇴부부 2가정이 있는데요. 한 가정은 월 400만 원 씁니다. 두 번째 가정은 월 200만 원 생활비로 쓰는데요. 예, 같은 10억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박완수의 꿈꾸는 인큐베이터라는 책에 보면 안동에서요. 아들 낳아 대를 이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 달간 고기만 먹고 아내는 채소와 과일만 먹은 후 합방하라고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만취돼 기가한 날 그만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낳다 보니 또 딸을 낳았대요. 자동절약 메커니즘. 첫째, 유흥 고급 장소에는 모임 때만 가라. 혼자 하는 운동, 돈 안 드는 운동, 그런 취미를 가져라. 도서관에 가거나 산책, 마라톤, 등산, 공원 헬스, 얼마든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아주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부유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된 짠돌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남들 다 하는 것 다 부자 될 수 없대요. 커피, 야식, 택시, 대리운전, 외식만 끊어도 3년에 6천만 원 절약되고 월급 10만 원만 남기고 저축했대요. 율무차 2잔으로 식사 한 끼 때웠답니다. 절약은 돈 벌 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신혼재테크 책에는요. 삶이 단순해야 부자가 된대요. 다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뭘 얻는다.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면서 내 스타일에 맞게 단순화하자. 자동절약 메커니즘. 세 번째, 고정지출을 줄여라. 그리고 가끔 풀어줘라. 주기적으로 자신한테 보상하라.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가끔은 시큼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절약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놓치지 말자. 5번째, 자기개발, 패션, 기부, 효도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라. 유류비, 교통, 비상금 용도만 쓰라. 7번째, 부부경제 합산하라. 불륜 다음으로 부부 문제는 동궁합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여자 양궁과 여자 골프는 우리에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집중력은요, 한국, 중국, 일본이 서양보다 15% 우수해야 돼요.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10% 이상 집중력이 강하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도 재테크는 아내에게 맡기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대신 관리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요. 돌아가면서 맡겨도 괜찮습니다. 돈 싸움, 90%가 가치관 싸움입니다. 돈 교육, 겸손하게 하라, 아니면 과시하라, 부모 따라 다릅니다.
영화를 봐도요, 조조 보자, 무슨 소리 하나 편한 시간에 보자. 용돈도요, 신부는 회야 준다, 조건 없이 막 줍니다. 째째하게. 소비도요, 낭비는 지약이다 하는 줄 충동구매, 쇼핑 중독, 누려라, 써라, 즐겨라, 할부합니다. 뒷담화 90%가요, 성격이 어떻다 째째하답니다. 째째하답니다. 자, 여자라는 이런 데 숨지 마라. 이 책에 보면은 현명한 남자는 여자의 경제관념부터 한다. 아무리 잘 벌어도 낭비하는 아내가 있다. 결코 부자 될 수 없다. 남자가 좀 못 벌어도 낭비해도 여자가 알뜰하면은 시간이 걸려도 그 집을 먹고 산다. 뚱보는 체중도 먹는 양도 재지 않습니다. 지갑, 통장, 카드 잔액을 감각으로 파악하지 말고 숫자로 파악하라. 가난한 사람 감으로 알고 부자들은 확실히 합니다. 8번째, 불규칙 수입 미리 당겨 쓰지 마라. 불규칙적인 수입은요, 무조건 저축하라. 첫째, 못 받을 수도 있는 돈. 두 번째, 특별 보너스, 포상금, 별도 수당 이런 돈. 세 번째, 정부 복지수당, 보상비, 양육비 뭐 이런 거. 네 번째, 부업 또는 투잡으로 버는 돈. 이거는 저축하세요. 벌 때는 좀 가난하게 살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돈 걱정 해본 적 없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돈 걱정 안 해본 적이 없대요. 부자들은 돈 많은 거 들키니까 쪼잔하게 쓰고요. 빈자는 돈 없는 게 들키니까 화통하게 씁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약 메커니즘. 9번째, 세용지마. 출세를 위해 돈, 걱정, 명예는 잃지 마라. 다 인생만사 세용지마다. 10번째, 책으로 삶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삶을.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다 쓰고 죽어라, 1000만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책도 있습니다. 화무 11홍. 새로움과 즐거움이 곧 사라진 이유는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래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요,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기는 어렵고 지출을 줄이기는 쉽죠. 이것이 당신이 겉으로 알고 싶어하던 부자가 되는 단순한 비법이다. 자신의 돈을 자신에게 숨겨보라. 여유자금을 저축과 여행 등을 위해서 유예한 돈과 비상금으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의 잔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지출 행동이 위축됩니다. 월급 명세에 아예 처음부터 공제를 해버리면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알아도 안 보이면 속는데요. 기억의 한계를 역이용하자. 자동 이체로 인출해버리면 그 돈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은 자기 형편을 잘 알아도 돈이 보이면요 낭비하게 된답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도 그 사실을 잊고 지내자. 금융자산은 정한기일까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매월 적금을 10년 이상 장기 자동 이체하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망할 확률이 적은 회사에 주식을 사두고 잊고 지내세요. 배당금만 받으세요.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쳐도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요. 돈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이종태 행복TV를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재테크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